근데 이런 와중에 룬은 이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신조어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윤석열이 어제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반국가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됐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룬을 비롯한 토착 외구들 아니야, 지들? 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친일파들이죠. 예전에 이제 반국가 세력들을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안에 있었던 말하자면 그 반일 세력들, 그다음 민주 세력들을 전부 다 엮어갖고 했더니 저항이 너무 심한 거야. 용어상으로. 그럼 나도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용어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줄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람들. 현재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람들 또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줄임으로써 쉽게 말하면 예전에 뭐 역사의식 관련된 문제나 반일 세력들, 반미 세력들까지 전부 통칭했던 것들을 이른바 실정법 안에 엮여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력들로 규결될 수 있는 사람을 결국은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으로 엮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 와이프가 제일 심한데. 지가 제일 당무랑. 걔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지. 걔는 반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인 거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제외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얘는 대한민국 국민을 초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게 지난번 스트레이트에서 한번 보도가 된 내용인데 한국자유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2017년에 창립된 의외로 최근에 생겼네요. 극우단체인데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면서 촛불 집회를 이게 전체주의적 전복 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김영호 지금 통일부 장관 유튜버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데인데 이거에 이제 반대한민국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윤석열이 그때 8.15 경축사 내용도 이 한국자유회의 이 선언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꼴통들하고 지금 이 정부하고 이게 합작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반자유회의라는 게 17년에 생겼다고 하는 거는 한국자유회의. 한국자유회의라는 거 17년에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그 당시 수준에서 뉴라이트 안에서도 아주 극렬한 애들, 사상이 검증되고 뭔가 충성심이 강한 애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뉴라이트들, 그 친일파들. 돌격대를 뽑은 거야. 돌격대를 미친 듯이 날뛰는 돌격대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 같은 애들. 그렇지. 일종의 서북 청년단 같은 서북 일본 청년단 같은 놈들을 만들고 이 새끼들을 결국은 윤석열이 다 관료로 다 끌어들인 거예요. 유튜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사람들만 치는 거지. 그래서 친일과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아주 초극우이거나 꼴통인 놈들을 모아가지고 이 정부의 어떤 그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윤석열 말 듣겠냐고. 윤석열 정부에 자기를 꽂아준 이 이름도 더럽다. 근데 이 한국자유회의 이쪽을 만들었고, 여기에 배우이면서 돈을 대준 놈들을 충성을 할 거냐, 충성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서갖고 이렇게 개기거나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윤석열은 모르겠고 나한테 이 자리를 하사해 주신 우리 일본에 계신 극우단체 회장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을 안 하고 싶은 친일 행위, 반국가적인 행위를 얘네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산 전체주의 이것도 이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 듣잖아. 공산 전체주의가 뭐야? 근데 이것도 윤석열이 한 말인데 이게 한국자유회의
자기가 원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산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유튜버를 끌고 와가지고 저런 새끼를 장관을 시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통일부 장관을. 예, 그것도 통일부 장관을 왜 시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런 애들이 윤석열을 골라가지고 뒷작업을 쳐서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물론 윤석열을 고른 게 아니라 김건희를 골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만 애초에 뒷공작 하던 애들, 그러니까 정치나 뭐 어떤 관료 안에서 정식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속해 있지 않는 애들, 그 음지에서 일하던 애들이 김건희를 필두로 해갖고 모였고 얘네들이 검찰을 장악해갖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사실상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수준이 이것들은 싹쓸이를 해내지 않으면 수준이 비슷해서 그래. 예,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타겟팅이 분명하게 된 거예요. 관련해서 이러한 윤석열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 때려잡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지전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얘기했잖아.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적의 침입이 있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소요 사태가 생겼을 때, 이런 세력들, 여기에 동조할 세력들을 우선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 구속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세력들로 지칭되는 실제적인 정치 세력의 존재는 이재명과 민주진영에 있는 개혁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이재명, 문재인이라고 하는 현재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력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물리력으로 밀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엄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10월달 전후해가지고 연말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보 전문가는 그러면 계엄령의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걸로 국지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본이 국지전인 건데 이거는 북한이 도와줘야 돼요. 돈을 받든 뭐를 하든 때려줘야 되거든. 아니면 몰래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적 자극을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도발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실제로 북한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작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그때 옛날에도 네. 총 쏴줬잖아, 돈 네. 받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서 지금 김정은 9월 9일 날 이런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인 핵 보유 수량을 늘려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또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올 줄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시비를 걸어오게 된다면 지네 말로 선제적인 도발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영토적 침입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바로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자체가 검찰 조작 정부잖아요. 조작에 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진짜 상대인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었겠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북한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지지고 볶고, 왜냐면 군을 다 장악한 상태면은 충분히 없었는데도 있었다라고 뻥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KBS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KBS가 계속 그런 화면 내보내고 뉴스 속보를 내보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해가지고 국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걸 근거로 국가에 지금 엄청난 상황이 계엄령, 발생했기 때문에 계엄령 발동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계엄을 선언을 했을 때 우리 군이 예를 들어 협조를 안 한, 이게 뭐 장악하고 있는 모든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 전체가 수도권 경비계엄 같은 게 생겼을 때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자위대를 끌어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옛날에 이모군란 하기 위해서 일본 군들 끌어들였던 민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계엄령을 했을 때 계엄령을
자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권한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개헌법 개정을 바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된 후 체포 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 법안이 필요는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법안으로 개정을 한다 그래서 막을 수가 있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첫째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건 그거거든. 어차피 개헌법 안에 국회 과반수가 해제를 하라고 하면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50명 이상을 구금을 시켜가지고 회의장에 못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얘네 10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108명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선언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80, 90명 이상을 이제 구금을 시키려고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체포 구금이 되더라도 영장이 안 나오면 풀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 근데 계엄시가 되면 이 영장을 누가 발부를 하냐면 지금에 있는 기무사령관이 발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무사가 지금 바뀌었죠. 방첩사로 바뀌었는데 이 방첩사가 실질적인 검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어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또 윤석열이 거부를 치게 된다고 치면 너 이상한데? 그렇지. 실제적으로 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시효과 정도는 있을지 모르나 막상 계엄령까지 저지른 놈들이 이 법규가 있다 그래서 구금한 국회의원들을 풀어주거나 또는 개엄을 갖다가 국회에서 임의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갖고 이걸 할 수 있게끔 개의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두 사람만 잡아놓으면 국회 개의를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법령 개정안보다는 지금 있는 국방장관을 빨리 탄핵을 시켜가지고 얘네가 나중에 얘네 10월달 정기 인사 안에서 충암파들을 멀리 내놓고 찢어버리는 게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끔 지금 충암파의 대표적인 애들이 지금 김영현하고 이상민인 거고 그 밑에 지금 방첩사령관이 있는 거고 777 정보사령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호처장도 충암파 출신이에요. 왜? 충암파는 아니고. 응? 충암파는 충암고는 아니고. 아니 이번에 경호처장 새로 온 사람도 충암파라니까. 아니 충청도 사람이긴 한데 충암고는 아닙니다. 충암고는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전부 다 지금 김영건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이 되면 검찰은 아까 얘기한 기무사 사령관이 방첩사 사령관이 그리고 군과 경찰은 경호처장이 이거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수방사하고 정보 관련 777 정보사까지도 충암고 출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쿠데타를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요건은 다 갖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직위 해제를 하고 딴 데로 보내버려야 이 짓거리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용현을 날려야 되는 거죠.